자, 114회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관련해서 문제 5번에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영업부 대리 정기준의 급여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수당 공제 등 등록을 하고, 그 다음 4월달 급여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4월에 급여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뭐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제 항목 나와 있네요. 수당 공제 등록 시에 다음에 주의하여 입력한다. 수당 등록 시 사용하는 수당 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요. 월정액 여부라든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다는 건 채점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공제 등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 이제 기본값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급여 입력 시 다음에 주의하여 입력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그럼 지금 다 비과세라고 아예 써 있네요. 그럼 야간 근로 수당도 비과세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직접 입력하랍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하고 있고요. 매달 원천징수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대요. 그럼 이때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다가 전월미환급세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메뉴로 들어가서, 그렇죠.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야 되겠죠.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수당공제부터 눌러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여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직책수당이 지금 우리가 있나요? 보니까, 직책수당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월차 수당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월차 수당 없으니까 이거는 불호해 주시면 되고. 자,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어떤 게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출산 보육 수당이 빠졌네요. 자, 그럼 이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입력해 보면, 자, 여기 비과세죠. 우리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했거나 비과세니까 이거는 출산 보육수당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출산 보육수당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출산 보육수당 맞나요? 여기 써 있는 게. 자, 출산 보육수당 맞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출산 보육수당. 자, 그 다음에 이게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여기서 F2번 눌러서 반드시 비과세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육아수당이죠. 육아수당, 육아수당 여기 있죠. 출산 보육수당, 육아수당 요거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건 뭐 통상임금이나 월정액은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공제 등록은 요 기본값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게 몇 월 달 급여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4월 달 거고 이 지급일은 4월 30일이에요. 그럼 그대로 4월로 들어가서 4월 30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확인해 봐요. 자, 기본급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기본급이 280이네요. 28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40만 원인가요? 직책수당이 40만 원. 식대가 얼마인지 봤더니 식대가 얼마 여러분? 2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인가요? 네, 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야간근로수당이 얼마죠? 20만 원. 출산보육수당도 2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지금 직책수당이 40이고 나머지 다 20만 원씩이네요. 이렇게 해서 4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씩 입력하고요. 공제 항목은 거기 만약에 자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주어진 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국민연금은 얼마 돼 있어요? 15만 3천 원인가요? 자, 건강보험은 12만 530원인가요? 12만 530원. 장기요양보험은 15,600원 맞죠? 고용보험 27,200원 맞고요. 그리고 소득세 11만 4,990원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5만 3천원, 12만 530원, 12만 53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11만 4,990원 이렇게 해서 소득세까지 입력해 주시고 442810이네요. 공제 금액이 442810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더 정확하겠네요. 자, 요렇게 입력을 다 했어요. 그죠? 다 한 다음에 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요거 닫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유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이 지금 60만 1,040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급여 입력한 거를 이제 매달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유행 상황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우리 4월부터 4월입니다. 그렇죠? 지급도 4월 말일날 지급했으니까 지급도 4월이고요. 엔터를 치면은 여기 요렇게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왔고, 자, 여기 전월미환급세액은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월미환급세액이 얼마였었나요? 여러분 보니까 60만 1,040원이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보시고서 60만, 그렇죠. 1,040원. 맞죠? 60만 1,040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로 여기가 저장키가 없는데 요걸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럼 이때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들어가서 자, 4월부터 4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전월미환급세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닫을 때는 저장을 꼭 해달라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자, 24년도 8월 1일 날 홍보부에 입사한 홍상현이 주인공이네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탭, 부양가족,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탭에 각각 작성하라는 겁니다.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근무지 소득이 나와 있네요. 자, 정근무지 소득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자, 지금, 자, 누구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홍상현이니까 여기서 홍상현 불러와 주시고요. 정근무지 소득은 여기 소득명세에서 여기 주현근무지 소득은 급여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데이터를 끌고 온 거고, 전근무지 소득이 있다라고 나오면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회사 이름, 정근무지 회사 이름이 여러분 교재 601쪽 보고 계신 거죠? 601쪽에 보시면은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두섬이라고 돼 있네요. 주식회사 두섬.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 두섬. 자,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두섬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 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사업자 번호 나와 있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사업자 번호 103 교재 601쪽 그 맨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10381 그리고 62982 6298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03-81-62982 맞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근무기간도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했네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4년도 7월 31일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감면기간이나 뭐 이런 자료가 없으면 넣으실 필요 없고요. 자, 급여는 얼마예요? 보니까 2,600이네요. 2,600 여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근무지에서 상여금 받은 게 100만 원이 있으니까 요 14번에서 요 상여 라인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요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비과세나 비과세 상여 감면소득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자, 이렇게 넣어줬는데 여기서
전근무지에서 낸 세금을 입력할 때는 결정세액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전근무지에서 이제 7월 말일자로 이제 퇴사를 할 때 요 7월 31일까지 낸 기납부세액이 46만 원인데 퇴사 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해보니까 34만 원이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은 정산받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근무지에서 내가 진짜 낸 세금은 34만 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전근무지 소득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결정세액이다라고 딱 나오면 좋지만 이렇게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슨 세액을 입력하라고요? 그렇죠.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밑으로 내려서 여기 소득세에다가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결정세액부터 입력해 볼까요? 46만 원이 아니라 34만 원이죠. 이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34,000원. 똑같이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건강보험료가 지금 90만 5,300원이죠. 90만 5,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11만 5,900원, 11만 5,900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고용보험료가 24만 3천원, 24만 3천원 넣어주시면 되고 또 국민연금보험료가 117만 원인가요? 117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갔죠? 예, 90만 5,300원, 그 다음에 11만 5,900원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24만 3천원, 그리고 117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근무지 소득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 소득명세에다가 종전근무지를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잘 보고 중요한 거는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 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가족사항이 나와 있어요. 모두 동거하고 있고 생계같이 하고 있대요. 자, 그럼 본인 나와 있고요. 이명지 배우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는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배우자는 안 되죠, 여러분. 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총급여가 600이나 있으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사상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홍라율은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부친도 소득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나이가 충족됐으면 공제가 가능하죠. 자, 배우자는 이제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부양가족 탭 눌러서 여기서 바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F2번 눌러서 배우자부터. 배우자. 자, 이름이 이명진가요? 자, 교재 600일 쪽 보시면은 이명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명지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주민번호로 우선 넣어 주셔야 돼요. 자, 860621, 860621, 그리고 2044775, 2044775 이렇게 잘 보고 입력하시고 배우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죠. 총급여 500까지는 괜찮은데 총급여 600이니까 부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라율이라고 해서 자녀가 있네요. F2번 눌러서 직계비속 자녀 선택해 주시고 홍라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홍라율이네요. 홍라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넣어주시고요. 주민번호가 190827, 190827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484-2416, 484-241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20세 이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 가능한데, 만 8세 이상부터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홍천운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자녀가 아니고요. 자녀가 아니고 부친이에요. 그럼 여기 눌러서 F2번 눌러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그렇죠. 홍천운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함이 홍천운이네요. 운.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주민번호 580919, 580919. 그렇죠. 그리고 128-7035, 128
703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은 없어요. 근데 나이는 60세가 넘으셨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뭐 장애인이다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 입력 다 했고 연말정산 이제 추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안경 구입 비용을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보험료는 나이, 소득을 다 따져서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야 되는 거니까 본인 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배우자 거는 될까요? 배우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녀 거는 공제 가능하죠. 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자니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다 따지지 않잖아요. 의료비는 나이, 소득 다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의료비는 나이, 소득 다 안 따지니까 이거는 뭐 성형수술비나 뭐 국외 의료비나 이런 의료비 외에는 공제 가능한 건 다 되는 거죠. 본인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안경은 여러분 얼마까지만 공제가 돼요? 안경은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한도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70만 원이지만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질병치료비 다 가능하죠. 그죠? 이거 다 가능하네요. 그럼 우리 입력을 하고 그 밑에 걸 볼까요? 자, 우선은 보험료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자, 책 보면서 해봐요. 자, 보험료 홍상현 본인 거부터 클릭하시고 자, 이 보험료 노란 색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일반 보장성 보험이니까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명자 배우자 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홍라율 자녀권은 가능하죠. 홍라율, 그다음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에다가 50만 원인가요? 네, 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됐지요? 자, 확인 종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F1번 눌러서, 지금 본인 거부터 해볼게요. 본인 거 눌러서, 국세청, 안경 빼고는 국세청이라고 했잖아요. 국세청으로 넣어주시고, 국세청이면 이런 거 넣을 필요 없고 금액만 넣으라고 그랬었죠. 지금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실손 보험 수령한 거 없고, 미수가나 난임, 산후조리원 아니잖아요. 그죠? 자, 주의할 거는 이제 안경은 따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기타 영수증 자료이고, 자, 상호랑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자, 상호가 모든 안경이래요, 여러분. 모든 안경 교재 보시면. 그대로 상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안경,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도 나와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43101 00574, 0057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금액은 70만 원 넣으면 여러분 감점 당하는 겁니다. 자, 안경 얼마라고요, 한도? 그렇죠.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홍라율 거죠? 홍라율 거 F2번 눌러서 홍라율 선택하시고요. 자, 국세청 자료는 1번 눌러주시고 금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또 누구 있죠? 홍천은 붙인 거. 예, 붙인 거 맞죠? 예, 홍천은 여기 붙인 거. 자, 이것도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 금액이 얼마인가요? 8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특히 이제 한도 있는 거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 50만 원까지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교육비가 나와 있어요, 또. 자, 우리 교육비는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 공제 가족고 교육비 해줄까 말까 판단할 때.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의 제한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네, 나이 상관없지만 소득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 거는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비는 본인 거니까 가능하고, 이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녀 거는 어린이집 교육비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자, 소득이 지금 없으니까. 자, 요거 두 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가족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본인 거부터 홍상현 눌러주시고, 교육비.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위에가 국세청 칸이고, 국세청 자료가 아니면 기타 칸이다 하는 건데,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란에다가 금액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700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본인이 자동으로 찍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교육비에 자녀 홍라율이니까 홍라율 찍어주시고 국세청 자료 금액이 240인가요? 자, 240만 원 넣어주시고 자, 요 구분에서는 여기 커서가 위치된 상태에서 이 밑에 팁을 보시면 자, 지금 홍라율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니까 취약전 아동이죠?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자, 홍상현 본인 건데요. 본인 거 2,300인데 대중교통 1,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2,200만 원만 신용카드고 100은 대중교통란에다가 현금 영수증 700인데 전통시장에 40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현금 영수증은 300, 전통시장 칸에다가 400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의료비 지출을 카드로 했다? 상관없죠.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제시된 거 외에는 없대요. 그럼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카드는 어디다 입력해요, 여러분? 그렇죠. 카드는 카드 탭에다가 인별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본인 거. 자, 신용카드 2,300 다 넣어주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2,300에서 100만 원은 대중교통에서 썼다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를요? 그렇죠. 2,200.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 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대중교통이니까 대중교통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현금 영수증 700이에요. 그럼 현금 영수증 700이니까 본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본인 여기 현금 영수증인데 400은 전통시장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300만 원만 여기 넣어주시고 400만 원은 전통시장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구분해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자, 해답에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해답에 보시면 요 이미지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럼 꼭 잊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어떤 거요? 그렇죠. 여기 부양가족대 불러오기를 해야지만 요 금액들이 불러오는 겁니다. 이 클릭 안 하면은 안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자, 부양가족대 불러오기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거 작업 완료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론 답안 작성 눌러서 그렇죠? 메뉴가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열려 있는 거 다 닫고 이론 답안 작성 눌러서 객관식 사지선다 여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USB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USB 저장 누르고 또 입력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저장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기 끝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